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스피치 코칭의 스피치 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제 언지를 했었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잘뭐 설득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논리적으로 말하기인데요. 바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활용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바로 비법은 무엇에 대해 라고 결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숫자법입니다. 이거는요, 이 결론과 숫자법은 저는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좀 감성적인 편이라서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평소에도 말을 잘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이런 사람도 한순간에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여자분들 왜 귀걸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잖아요. 이 결론과 숫자 합법도 잘 활용하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접 볼 때 상황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 볼 때 결론과 숫자법을 쓰는 거 한번 예무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도요, 보고 잘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결론과 숫자법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씀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나의 업무 능력이 더 잘하는 것처럼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대화 상황이에요. 특히 누군가를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일 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면접 상황부터 보실게요. 제가 최근에도 면접 코칭을 했는데 면접 볼 때 굉장히 스펙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말을 굉장히 이렇게 주저리 자신감 없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스펙이 좋음에도 자꾸 면접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말하기, 결론을 얘기하고 숫자법을 이용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제가 코칭을 해드려서 최근에 합격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볼 때도 이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죠. 기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도, 결론, 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데 이 경력이 귀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귀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제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와 잘 맞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몇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프레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세 가지를 뭐를 얘기한다라거나 주제가 먼저 공개가 되니까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들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 얘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편해져요. 세 가지 들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 제가 뭐뭐에 대해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뭐뭐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의 3이라는 숫자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상을 얘기하면 잘 전달이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얘기할 거를 생각할 시간을 약간 끄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자꾸 이렇게 숫자법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힘이 늘어나는 걸 또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면접 보실 때도 활용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발표나 보고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뭔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빠르게 조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식 하자라는 기획안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식 장소는 어디입니다.
두 번째는 회식 대상은 누구입니다. 세 번째는 회식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리겠죠. 그리고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뭐뭐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저거는 저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사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먼저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전체 준비한 건의 핵심 주제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기획안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총 교육 몇 회에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효과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추후 교육 기회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딱 보고를 하면 전달받는 상사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친구가 무엇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쏙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숫자법을 이용하는 것들을 자주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그때는 진짜 내 말 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화, 설득할 때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부싸움을 할 때 굉장히 서로 감정적으로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어. 근데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같이 공격하다 보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자꾸 대화는 산으로 가고 이제 마음 상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도 정신을 차리시고 감정을 다운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보, 내가 당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할게. 첫 번째, 새벽 2시 전까지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두 번째, 술을 먹는 날은 미리 나한테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 세 번째,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술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하는 힘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생각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말하면서 말하는 동안 두 번째 얘기할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자꾸 이제 연습을 하시면 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면 부부싸움이 조금 더 단축이 되고 또 서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부의 대화 습관이 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를 들어 이 스피치 교육을 요즘 많이 받죠. 그래서 저한테 스피치 교육을 받는 친구도 용돈 협상을 한다. 그러면 엄마 나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5,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상황이면 엄마 저 용돈을 한 5,000원 정도 더 올려주세요. 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친한 친구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엄마가 주신 용돈을 제가 조금씩 모아서 저축을 해서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습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모가 아유 그래 내 새끼 하면서 또 돈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지만 또 별거인 뭐에 대해 주제나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숫자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총 3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건 기억나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런데 듣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내 말로 해봐야 진짜 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용기 내셔서 내가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처음에 좀 쑥스럽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글쎄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들릴 겁니다. 특히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일즈 그리고 상담, 고객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고객과 첫 만남에서나 이런 상황일 때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듣는 고객이 굉장히 뒤에 쏙쏙 잘 들어와서 물건을 또 잘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말하기 결론과 숫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요. 스피치 수업 문의는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 주소 나가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힘내시고요. 다음 3번째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피치 코칭의 스피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